안녕하세요. 소리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 근무자입니다. 길지만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5월 중순견 나이트번 간호사가 근무 중에 환자가 나와 대뜸 아침약을 금방 받았는데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당시 응대했던 간호사는 A팀 담당이었고 환자는 B팀 환자였습니다. B팀 담당 간호사가 라운딩 중으로 부재 중이라 A팀 담당 간호사가 응대하였고 오더 자체는 전일과 금일 다르지 않았고 약 이름도 바뀐 것이 없어 그대로이다.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자 내가 먹던 약의 모양이 다르다며 화를 내고 반말을 하고 삿대질에 욕을 하였습니다. 하지 마시라 말리던 간호사는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 삿대질과 고함에 위협을 느꼈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환자가 말한 약의 문제는 아침 식전 약의 란소라는 약이었고 란소는 캡슐 제제, 그 외에 다른 하나는 알약 제제였습니다. 저희 병원은 상품명이 자주 바뀌어서 고유 코드명을 사용합니다. 환자가 소리만 지르는 상황이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고 추후에 환자를 진정시키고 약이랑 같이 확인해보니 성분은 같지만 알약에서 캡슐로 제형이 바뀌어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입원이 출근하고 병동 과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바로 우리가 잘못한 거 맞으니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에게 폭언, 욕설과 삿대질, 반말을 해가며 인권을 무시한 환자에게 앞뒤 내용 다 자르고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도 같이 소리를 지른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게 맞고 무조건 참았어야지 우린 서비스직이잖니 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애초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일어난 일인지 또 왜 일이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책임자의 이해가 먼저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 주기를 기대하고 의지한 것인데 병동 과장님의 모습은 소속 간호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민원을 일으킬 환자의 분노만을 가라앉히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환자에게 다가가 주말 오후에 그 간호사가 출근하니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설명하셔놓고 담당 간호사에게는 환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다른 간호사들에게 환자가 다가와서는 전에 일이 있었던 간호사 성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오후에 출근하시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오후에 와서 직접 성함을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의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던 환자는 다른 그 간호사에게 아니, 내가 그 간호사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건데 왜 오후에 오라고 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라며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일 과장님의 말을 들은 환자는 주말에 간호사가 와서 사과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간호사는 주말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 환자는 주말에 온다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말을 하러 오지 않았다며 간호과장, 부장, 실장까지 만나며 1인 시위를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부는 오프였던 간호사에게 20통 가까이 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며 빨리 사과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어야 할 간호부에서도 민원이 더 커지지 않게 불 끄기에 급급하였고 해당 간호사도 더 이상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환자에게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되레 환자는 진심이냐? 진심이면 무릎을 꿇어봐라 라는 소리를 하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하니 또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는 옆에 있던 부장에게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것이냐 물으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계속된 환자의 갑질에 병동 과장님은 간호부장님에게 본인은 할 만큼 했다며 이 일에서 손 떼도 되냐,
환자도 과장은 빠지라고 하였다며 관련 없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장님은 환자에게 가서 본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아이도 키우고 있으며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다. 정년까지 이 병원을 꼭 다녀야만 한다 라며 이 문제에 본인은 제외해달라고 환자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지하고 따를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환자는 계속 간호사실로 나와 윗 선생님들이 환자에게는 조아리며 다가오는데 한낱 아래 연차인 간호사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냐. 저 간호사를 눈앞에서 치워라, 잘라라 라며 더욱 터무니없는 말로 갑질을 시작하였고 간호부에서는 간호사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계속 압박하였습니다. 간호사는 근무 중에도 5차례나 간호부에 불려가 오랜 면담을 강행하였습니다. 해결되는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해당 간호사는 심적으로 지치고 보호받을 곳이 없어 마지막 면담에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면담 중 간호부장은 간호사에게 너 휴대폰 가지고 있니? 라며 녹음 중이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였고 간호실장은 쟤한테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 좀 알려줘라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에는 간호실장이 우리가 너에게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하냐? 사과하라고 얼마나 더 부탁을 해야 하니? 라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간호부는 전산실 직원까지 호출하여 간호사의 휴대폰을 뒤져 녹음 파일 삭제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는 사생활을 침해받았고 인권을 무시당했다는 심한 모욕감이 들었으나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비참함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환자가 근무 중인 해당 간호사에게 찾아와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간호사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고 환자는 알겠다며 별말 없이 본인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는 해당 간호사에게는 일이 해결되어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대했지만 병동 과장에게 나는 그 간호사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라며 또 말을 바꿨고 병원은 사과를 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모조리 무시한 채 환자 말만 믿었습니다. 며칠 뒤 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는 서무과장에게 불려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무과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지켜주려고 부른 거다. 징계받고 싶지 않고 조용히 계속 병원 다니고 싶으면 환자에게도 다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생님의 행동에 마음 상했을 간호부에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도 예전부터 그 환자를 봐왔고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컴플레인이랑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던 환자라서. 그리고 선생님, 우리 병원의 윤리강령에 대해 읽어봤습니까? 간호사는 항상 친절해야 하고 환자한테 맞대응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조직의 일원이면 조직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로테이션 되는 것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부서 로테이션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으나 상황을 들어보니 간호부가 해당 간호사를 처리해달라는 문장이 적힌 서류를 서무과장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간호사를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니 알아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강제 부서 이동에 대한 억울함에 지금까지 환자와 간호부 본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서무과장에게 이야기하였고 서무과장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 뿐인데 대화 중간 피식피식 웃으며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해보니까 간호부 윗분들께서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분명 이 일에 간호사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일이지요. 하지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에 찰 만큼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라며 강요하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는 중에 당연시되는 욕설, 고함, 반말, 삿대질까지 참아가며 모든 게 간호사의 잘못인 듯 무작정 사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간호사는 어디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간호부가 환자에게도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삿대질 및 반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니 사과를 해달라 라는 말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간호사의 잘못인 마냥 환자에게 버릇없고 예의가 없다, 태도가 잘못되었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저희가 참고 버텨야 하는 건가요? 간호사도 누군가의 딸이자 손녀입니다. 환자의 반말, 무자비한 폭언과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며 감정 노동을 무작정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에 재원 환자 수가 부족하고 병상 가동률이 낮다며 외래 진료보고 약만 타러 온 환자도 막무가내로 입원시켜 간호정보 조사 시 환자 본인도 왜 입원하라는지 모르는 환자가 태반이며 입원시켜놓고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으며 반찬 불만, 환의 불만 모두 간호사에게 얘기하며 의사로부터의 잘못된 일, 약국에서의 잘못된 일, 외래에서 잘못된 일까지 병동 간호사가 중간에 끼어 환자의 모든 민원을 받아냅니다. 반말은 기본으로 하는 환자에게 간호사는 어디까지 참고 받아주며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날의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환자, 윗사람들의 말에 의해 흘러가는 이 사건의 흐름, 한 간호사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들어주지도 않는 병원단체에서 과연 저희 얘기는 누가 들어주는 걸까요? 추가, 얼마 전 병원 환자의 갑질로 인해 글을 올렸던 간호사들입니다. 긴 글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해당 간호사는 또다시 간호부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간호부에서는 해당 간호사에게 다른 병동으로 부서 이동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싫다며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간호부는 너를 위한 배려다. 몇 달만이라도 가 있으면 안 되겠니? 라며 로테이션에 대해 강요 중입니다. 환자는 다른 간호사에게 또 다른 갑질을 행하고 있으며 병동 과장은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글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과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빠 저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고발하는 댓글이 여기저기 나오는 걸 목격한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불운이 아니라 권력층의 갑질 및 병원 제도의 부조리함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올렸던 내용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저희와 같은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겪은 일, 또 각자의 병원에서 겪은 일들이 댓글을 통해 공유가 되었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부당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시종일관 방관하기 바빴던 간호과장의 또 다른 행동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아닌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자로부터의 막말, 욕설을 포함한 폭언이 일어나고 며칠 후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게 되면서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호정보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의 질문에 보호자는 그래, 아니, 맞다니까, 들어봐 등의 반말 섞인 어투로 날카롭게 대답하였고 애써 참고 넘기며 환자와 보호자의 코로나 검사 여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본인 폰에 코로나 검사 결과지가 없다. 아빠 폰에 있는데 1층에 있다. 라고 하였다가 아빠가 집에 가서 지금은 없다 등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꾸며 결과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간호사는 그렇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미지 사진으로라도 전송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다 바쁜데 누가 그걸 찍어서 보내냐 라며 회피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 집에서부터 지속된 낙상, 화장실에서 넘어짐, 주저앉음 등으로 낙상 고위험 환자분이라 판단하였고 간호사는 보호자가 옆에 계시지 못하면 간병인을 구해서 24시간 환자 옆을 상주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알겠다며 집에서도 간병인을 쓰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부르겠다며 동의하였습니다. 간호정보조사가 끝난 후 환자와 보호자가 외래에서 검사를 받고 올라오는 것을 본 간호사는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 확인 여부와 간병인을 부르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며 아니 내가 원무과에 전화해봤는데 간병인 필요 없다고 하던데? 니는 뭔데 자꾸 간병인을 부르라 마라 난리냐. 조카 시끄럽게 하네. 원무과랑 병동은 같은 병원 소속 아니냐. 너네는 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냐 라며 반말 및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일단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 소리 지르지 마시고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원무과랑 다시 한번 통화해보고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며 원무과가 필요 없다고 했어도 병동에 입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 상태를 보고 간병인 상주를 말씀드릴 수 있다 라며 설명드렸으나 이미 흥분한 보호자는 저희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진정하라고 말하는 간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호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간호사실 앞에까지 나와 야, 니 나와봐라. 니가 뭔데 간병인을 구해라 말하냐. 니는 병원 소속 아니냐. 왜 원무과가 말한 상황을 모르냐 라며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병동 과장님은 무슨 일이냐며 스테이션으로 나오셨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병동 과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보호자가 무작정 욕하고 삿대질한 것에 대해 사과를 꼭 듣겠다.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자 과장님은 본인은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양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사과 받아봐 라고 하셨고 저희를 전혀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삿대질과 반말은 하지 마시고 진정해달라며 보호자를 설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야 언제 내가 반말했냐 내가 처음부터 반말하더냐 라고 물었고 간호사가 처음부터 니니 하시면서 반말하지 않으셨냐 되물으니 네 알겠어요 등신아 하며 욕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발 내가 언제 반말할만 하니까 반말하지 눈깔 뽑아버릴라 등신아 입을 확 찢어버릴라 왜 폭언으로 경찰에 고소해라 개년아 라며 계속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원무과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통화를 연결하며 보호자에게 사정을 설명해달라 부탁하였지만 원무과 직원은 곧바로 올라오지 않았고 그 후 몇 번의 추가 통화로 드디어 원무과 직원이 병동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다른 환자분들도 다 듣고 계시니 내려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보호자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중 보호자는 우리 엄마가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오늘 500만 원 손해본 날인데 밥도 못 먹고 와서 배고파 뒤지겠구만 라고 말하며 결국 화가 난 이유가 간호사의 코로나 검사 유무 확인과 원무과의 간병인 응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흥분한 보호자를 중재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내려가 버렸고 결국 또 욕빠지는 간호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병동 과장님은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욕먹고 폭언당하는 것을 직접 보셨음에도 간호사에게 원무과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병동도 같은 병원이니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라며 보호자를 두둔하며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한 말을 하였고 저희는 과장님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저희는 코로나 검사 및 간병인 상주 유무를 확인하는 당연한 과정이었고 일방적으로 욕설과 반말, 삿대질을 당한 게 지금 문제지 않냐 라고 말했으나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억울한 저희는 과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욕 들을 때마다 저희는 누가 보호해주고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 라고 물으니 글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라며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흥분한 채 복도와 병실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는 보호자를 진정시키러 간 과장님은 간호사에게 다시 와서 내가 가도 말이 안 통한다. 보호자가 너를 고소한다고 한다. 너가 가서 보호자랑 얘기를 하고 오해를 풀어봐라 라며 흥분한 보호자에게 간호사가 가서 직접 대화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저렇게 흥분한 채로 있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냐. 저는 가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다 라며 여러 차례 거부했으나 과장님은 그래도 보호자 진정은 시켜야 하지 않겠냐. 너도 보호자가 내가 언제 반말했냐는 물음에 반말하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간호사 잘못도 있다 라며 간호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자는 다시 간호사실에 나와 야, 나 간다 라며 비아냥거렸고 저희는 전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보호자에게 간호사를 억지로 보내 대화를 시켜 해결하려는 병동 과장님의 모습에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이후 간호사는 오프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부를 찾아가 그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부장님은 더 이상 동영상을 못 보겠다며 다 보지도 않으시고 폰을 돌려주셨고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사과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체 저희는 누가 보호해주냐는 질문에 병동 과장님께서 글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라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아 간호부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니 간호부장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왜 경비를 바로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인 위협에 여러 차례 병동 과장님께 경비를 불러도 되냐, 경찰에 신고해도 되냐, 신고하겠다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팔짱만 낀 채 대답하지 않으셨고 병동 책임자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섣불리 저희들이 신고했다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경찰에 신고하냐는 것과 같은 비난이 또 어디에서 어떻게 날아올지 몰라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부장님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코드그레이, 즉 환자나 보호자로 인한 폭언, 폭행을 당할 시 병원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띄우면 되냐라고 묻자 그 정도로는 코드그레이가 아니다. 흉기를 들거나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자 한 명으로는 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일로 병동 과장님과 병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호해주기는 하는 건가요? 저번 일과 같이 일이 커져 본인의 정년퇴직에 걸림돌이 될까 먼저 나서서 보호자에게 옳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병동 책임자는 왜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걸까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글로만 하소연해야 하는 현실에 저희 간호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함에 호소하는 이 글이 당장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쏘아 올린 여러 개의 공 중에 하나는 되겠지요. 저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다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패된 공간에 금 한 줄, 구멍 하나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격한 위계 사회였던 예전에는 차마 목소리를 낼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저희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이런 열악한 간호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딸, 나의 손녀, 나의 누나, 나의 언니, 나의 동생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상황이 찍힌 동영상 녹음 파일을 소지 중입니다. 여전히 저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위협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몇몇의 개인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또한 소속된 병원마저도 저희 편이 아닌 이곳은 누구를 위한 직장인가요? 저희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입니다. 1년하고 9개월 전에 결혼할 때 둘 다 공부를 늦게까지 해서 크게 가진 거 없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2천만 원 있는 걸로 월세 보증금에서 시작했고요. 남자 쪽 부모님이 1억 대주신댔는데 대신 전세를 남자 명의로 하라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때 파혼 각이었는데 저도 멍청했죠. 지금도 딩크라서 심각하게 이혼 고민 중입니다. 딩크는 제가 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처음에는 따로따로 돈 관리 1년간 했었고요. 저는 개인 사업해서 지금은 5월에 내는 종소세까지 미리 떼두고
월 700에서 800 정도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250 정도 벌었었는데 어느 순간 돈을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내역서랑 다 까보니까 1년간 300만 원 모았더라고요. 꼴에 차는 K5 타고 다니면서. 뭐 했었나 보니까 커피 사 먹고 술 처먹고 게임 현질하고 편의점 들락거리고 그나마 여자는 없대요. 차라리 여자가 있었으면 그때 이혼했을 텐데 말이죠. 모든 공과금은 제가 내고 나머지만 1대1로 냈는데 저는 집에서 거의 밥도 안 먹고 일하느라 늦게 들어갑니다. 보통 일주일에 70시간 가까이 일해요. 그리고 저는 1년간 5천 넘게 모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돈 다 쓸 바에야 전업주부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따졌더니 그러겠대요. 잘할 자신 있다고요. 저도 집이 개판이고 이런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청소 빨래 깨끗이 할 것. 두 번째, 나 퇴근하는 시간에 밥 한 끼만 차려달라. 반찬은 크게 신경 안 쓰니 하지 말고 이틀 간격으로 국만 바꿔주면 된다. 메인은 그냥 내가 인터넷 주문한 걸로 구워주면 된다. 참고로 제 퇴근 시간은 보통 밤 10시인데 저는 하루 2끼 먹습니다. 오후에 사업장에서 간단히 먹고 밤에 집에 가서 먹어요. 그동안은 사가서 먹거나 있는 반찬을 대충 먹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애도 없고 둘뿐이라서 할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 한 서너 달은 하는 척 하더니 슬슬 시어머니 집에 오라고 해서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국 끓여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지네 엄마 일 시키면 집 깨끗하니까 한 6개월 참았어요. 그러다 대판 싸웠어요. 이게 전업주부냐고 백수상전 아니냐고 게을러 터져서 숨은 쉬어지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편은 깨끗하면 그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누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남편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반찬 주고 밥 해주시고 가는 정도입니다. 인터넷 레시피 보고 국 하나 끓이고 냉장고에 제가 꺼내둔 고기 하나 구워주고 일주일에 2번 청소기 2종류 돌리고 빨래하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하면 진짜 할 게 없는데 그게 일이 맞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저 보는 데서 전화해서 제가 한 말 이르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하시네요. 소리 지르면서 내 아들 무시하냐며 화내시길래 무시한다고 전업주부도 직업인데 저 따위로 하면 무시해야죠. 이렇게 저도 소리 지르고 끊고 번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대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여자들이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다면서 지네가 전업주부 할 때는 남편한테 도와달라 하고 일할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대요. 그게 저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여자들 애 없을 때 전업주부면 제 주위는 거의 쓰레기 버리는 거나 전구 갈아주는 정도만 남자들이 하고 장이나 같이 보던데 여자가 거의 다 하고요.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남편 전업주부 시킨 건 저도 70시간 일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예요. 그래도 저는 제 옷은 거의 제가 손빨래 하는 정도로는 합니다. 세탁기에 들어가는 건 제 거는 거의 수건밖에 없어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생활비는 이것저것 다 빼고 식비하고 생필품비만 100만 원 줘요. 남은 건 남편 쓰라고 했고요. 고기나 세제같이 인터넷 주문이 훨씬 싼 건 제가 주문해요. 남편이 잘 모르기도 하고요. K5 1년 할부 남은 건 제가 내주고 있어요. 남편은 이것도 이기적이래요. 생활비 모자르고 돈 관리는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저도 맡기면 좋은데 1년에 300 모은 애한테 무슨 돈을 맡깁니까? 쌍욕하고 진짜 이기적임의 끝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시집가서 자서 시부모님 알게 되어도 상관없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주변 전업주부들은 돈 버는 남편이 무시해서 힘들다거나 독박으로 애 키우며 살림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 새끼는 대체 뭐가 억울한 걸까요? 제 주변에 이런 전업주부, 여자들 중에선 한 번도 못 봤고 저희 엄마 전업주부셔서 애 셋 키우며 절약하고 집안일 하시는 거 힘든 거 너무 잘 아는데 제 남편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나가면서 남들은 자기가 벌어왔었던 250으로도 쓸 거 다 쓰고 산다고.
지도 저랑 이혼하는 게 낫겠대요. 완전 미친놈이죠. 이혼해도 저 이기적인 거 아니죠? 추가. 댓글은 시간 나는 대로 잠깐 다 봤습니다.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자세히는 못 올리지만 좀 전에 남편이 사업장으로 찾아왔네요. 잠깐 자리 비우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글 올립니다. 결론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위자료 뜯어낼 생각은 없었고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서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1년 9개월이라는 기간도 짧고요. 어차피 그놈의 K5에 짐만 싸서 나가면 그만이라서 소송 불사하려 했지만 다행히 남편도 제가 너무 성격이 거지 같아서 같이 못 살겠다네요. 제가 먼저 앉자마자 이혼 얘기 꺼냈더니 분노 조절을 못하더라고요. 대략 대화 내용 말씀드리면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는 싸가지로 사업 잘 되나 보자며 협박 비슷하게 하길래 웃었습니다. 내 성격 밑바닥까지 보기 싫으면 입 조심하랬더니 네가 이따위라 여자 나이 33까지 결혼 못했고 자기가 구제해준 거라는 등 진짜 밑바닥 봤습니다. 짐 빼간다길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벌 안 되긴 합니다. 그 새끼도 아직까진 들어갈 권리가 있죠. 아무튼 그랬더니 신발 저발 하면서 절도로 신고한다길래 지가 쳐놓고 가놓고 왜 저러냐고. 오늘 집 가서 짐 싸서 내일 아침 용달 불러 니네 집으로 바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영득 의사가 없는데 절도라고 하면 너 무고죄로 걸 거라고 했더니 저 때릴 기세였어요. 들어갔다가 집안일 하는 척 하면서 눌러붙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네요. 그동안 우기다가 제가 정 떨어진 것 같으면 잘하고 이런 패턴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본인 전화 차단한 거 아셨는지 시아버지 핸드폰으로 잘 봉합하고 살아보라고 문자하셨는데 시아버지 핸드폰까지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라고는 안 했는데 말투가 시아버지 말투가 아니에요. 시아버지 건의적이고 전세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던 분이어서 저랑 따로 연락 잘 안 합니다. 전화하면 며느리가 어쩌고 해서 연락 안 했습니다. 자꾸 주작이라는 분 계신데 제 결혼이 주작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자들 이중성 욕하려고 이 글을 왜 올려요. 제가 여잔데 남자인 남편한테 당한 건데요. 월요일이 휴무라 부모님께는 그때 말씀드리려고 해요. 벌써 속상해할 엄마 아빠 모습에 답답하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잘 삐지는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매번 업무를 보고 드리면 이해를 하시지 못하고 까먹는 터라 업무 보고, 카톡 보고, 알림장, 할 일 목록 작성 후 출력해 제출, 마감 디데이 일주일 전, 3일 전 당일 점검을 위한 중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간 보고를 드릴 때마다 무슨 내용이었죠? 그랬나요? 제가요? 를 일관하며 업무에 진척은 없고 보고 드린 내용에 결정사항도 없으셔서 업무에 지장이 크게 생기고 있어요. 회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본인이 보고를 할 최종 문서를 만들지 않아 제가 만들어드린 후 설명까지 해드렸지만 당일에 결국 제대로 회장님께 전달, 설명하지 않아서 팀 전체가 혼났고요. 일처리가 서툴고 손이 많이 가는 점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우 감정적이고 잘 삐지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최초 업무 보고를 한 다음 날 자료 점검을 위해 팀장님께 가서 어제 보고 드렸던 땡땡건에서 라고 대화를 시작한 순간 뭐가요? 어제요? 를 남발하시는 팀장님 덕분에 급한 자료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회사와 협의하던 중 추가 자료를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해온 상황이었고 프로젝트 실행까지 마감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터라 전날 보고 때도 급한 건이라는 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서와 구두 보고 후 카톡으로도 내용 전달했고요. 그러나 회장님께 내용을 보고 드리고 자료 제공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팀장님 선에서 미뤄지고 있었고 점검을 하러 갔을 때까지 그 건을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팀장님께 팀장님, 제가 어제도 분명 급한 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카톡까지 보내드렸잖아요. 이 건은 저희가 먼저 땡땡 회사 도움 요청을 해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아직도 보고를 안 드리셨어요? 오늘 1시간 안에는 결정해 주셔야 자료 만들고 보낼 수 있어요. 전화를 해주시던 회장님 직접 뵙고 보고를 드려주시던 1시간 안에는 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업무 처리는 무사히 마쳤고요. 근데 업무 처리 후부터 제 말에는 시큰둥하게 답변하시고 점심도 따로 드시네요. 일부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먼저 인사를 건네도 단답이에요. 네, 아니요로 일관하며 눈도 안 마주칩니다. 다음날 오전에 반차를 쓰셨어요. 업무 처리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금방 풀렸겠거니 싶어 크게 마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팀장님과 따로 점심을 드신 경리분이 저에게 와서 황당한 말을 전달했네요. 팀장님이 어제 저한테 혼나고 주눅이 들었대요. 계속 혼나니까 업무에 의욕도 안 생기고 우울하다고 하셨다네요. 덧붙여서 신명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참 어렵다고 하셨대요. 당황스럽네요. 아래 직원이 팀장님을 혼낸다니요. 표현 자체도 이상해요. 혼을 낸 적도 없고 팀장님과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평소엔 잘 지내고 농담도 잘하고 점심도 같이 합니다. 다만 업무 중에 중요하거나 급한 건에 대해 까먹고 반복하고 무시하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요. 근데 그때마다 삐져 계시고 말도 제대로 안 섞고 밥도 따로 먹어요. 그런 상황이 매번 불편하지만 하루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참았는데 혼내다 주눅이 들었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저에 대해 경리분께 하소연하신 것은 정말 충격이네요. 제가 회사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급한 일처리라도 제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월급 루팡이나 할 걸 그랬네요. 당황스럽고 일에 의욕도 안 생기고 억울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랑은 단답형 대화 이외에 말을 안 섞으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전해주신 경리부는 1대1로 대화를 통해 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고 같이 일하는 직원은 업무적으로 대화한 거고 혼내거나 화내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놔두면 풀리실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 해답일까요? 추가. 오늘 아침에 아이스 커피 사들고 출근해서 일부러 팀장님한테 밝게 인사하고 커피 드렸습니다. 힐끔 쳐다보더니 점액 없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은 아동처럼 생각하고 대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모든 일을 반복적으로 묻네요. 담배는 하루 평균 20번씩 8번에서 9번 정도 피시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엄마, 동생, 아내, 친구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그것도 출근한 날 오전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하더군요. 5월 마감이 미뤄져서 오늘까지 해야 하는데 직인 사용 신청도 아직이고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더 미뤄지던 직인 찍을 타이밍을 놓치던 회장에게 혼나건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요. 괜히 속만 쓰리고요. 일단 제 작업 마치고 넘기고 나면 그 뒤 일은 제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또 닥치면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왜 알아서 안 했냐, 선생님께 다 맡기지 않았냐 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었던 일인가요? 언제 이런 지시가 있었죠? 등등 억지스러운 말들로 저를 괴롭히겠지만 제가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또 삐지면 커피나 사려고요. 물질 공세에 풀어지는 유치한 면이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두 번째 추가. 팀장직이나 된 분이 왜 저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추가로 글 써봐요. 회장님 동문이시고요. 일이 본인과 맞지 않아 작은 기업에서 3, 4개월 일하다 퇴사하셨대요. 퇴사하고는 귀농하셨고요. 그렇게 속세와 떨어져 살다가 이번 기회에 팀장이 급하게 퇴사하고 자리가 비니까 욕심이 난 거죠. 회장은 골치 아프지 않게 바로 일할 사람을 구한 거고요. 여튼 능력 없는 상사 보모 노릇하면서
감정 소모가 심해서 하소연해봤네요. 하루 고민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져 마음을 놓고 나니 심지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탓에 모든 직원들이 싫어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왕따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고, 매번 업무 처리 실수로 회장님한테 혼나서 신뢰감도 없을 것 같은 점도 다행스럽고, 업무 협조 중인 외부 업체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은 점도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적어도 저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하루 됩시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